숨을 참으세요.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솔로 레벨링에서 게임의 판도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진우는 곧 헌터 협회로부터 자신의 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길드 마스터들을 놀라게 하고 모든 기준을 깨뜨릴 재평가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세요. 한 유명 배우가 주목을 받으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최고의 길드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S랭크만이 아니라 충직한 친구가 우리 군주의 곁에 남기 위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챕터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백과 최씨가 헌터 협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론은 모두 그들이 이민성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러 왔다는 소문에 들떠 있습니다. 이미 짜증이 난 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당신은요? 최씨도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이민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이미 그가 리퍼 길드와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방문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따라갈 만한 뜨거운 소문거리는 없습니다. 언론은 금세 흥미를 잃고 자리를 뜹니다. 이때 백은 악산이 최근에 거의 S급이 될 뻔했던 A급 던전에서 최씨가 곤란을 겪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최씨는 그 일은 백호 길드가 레드 포탈에서 겪은 진짜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백은 심지어 최씨가 자신에게 거의 도움을 청할 뻔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언급하지만 최씨는 모든 일이 진우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우를 위해 자신의 길드에서 성대한 리셉션을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백도 진우가 자신들까지 구해줬다는데 동의하며 두 사람은 누가 진우를 영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리퍼 길드의 마스터가 나타나 두 사람이 이민성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고 바로 그때 진우가 온갖 소란 속에서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협회에 도착합니다. 한편 진아의 학교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헌터 협회에 있는 이민성에 대한 뉴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민성이 꽤나 구설수에 오른 배우로 함께 일하는 여배우마다 사귄다는 소문 등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협회로 돌아가면 바로 그 민성이 놀라운 결의로 언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헌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임태결 마스터가 이끄는 수학자 길드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언론은 그가 연예계에서 은퇴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아직 공식 평가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민성은 이미 자신이 A급 헌터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수학자 길드와의 계약은 단 2년뿐이라고 밝힙니다. 그 후에는 다시 연예계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쯤이면 자신의 스캔들은 모두 먼 기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자신의 등급과 상관없이 마수들과 싸우며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척합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조용히 협회에 들어가려 하자 민성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며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고건희가 단호하게 들어와 진우가 자신의 초대 손님임을 알리며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지 말라고 특별히 요청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민성은 이 개입에 화를 내지만 고건희는 신경 쓰지 않고 진우를 곧바로 안으로 데려갑니다. 언론은 이제 더욱 궁금해하며 이 신비로운 진우가 누구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편 민성은 자신의 평가를 받기 위해 협회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만 진치울이 그를 가로막으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으니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분노한 민성은 진치울에게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따지며 자신의 한마디면 진치울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진치울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듯 밖에 있으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고건희가 진우를 재평가 장소까지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진우는 초혜 씨와 백 씨가 자신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우의 힘을 재평가하기 전에 평가실에 들어서자 평가관들은 그가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진우는 가볍게 병사 한 명만 소환해 시연하지만 고건희는 진치울이 진우의 진짜 능력에 대해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판단하고 언제든지 100명의 병사를 더 소환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군대를 전부 소환합니다. 고건희는 이 시연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습니다. 최씨와 백 역시 그의 마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강도를 느낄 수 있는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과연 이 힘을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곧 평가 과정이 끝나고 진우는 S급 헌터 라이선스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지위를 얻었으니 이제 탐욕의 오브를 팔아 그 돈으로 제대로 장비를 갖추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진 그는 다음 목표를 마왕성으로 정하고 고건희 역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지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 후 진우가 협회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 씨와 백 씨가 그를 영입하려고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지만 진우는 그저 그들 곁을 지나치며 급히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협회의 문을 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언론은 그를 끊임없이 사진으로 찍습니다. 김산 씨는 뉴스에서 진우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진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진아 역시 오빠가 S급 헌터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진우의 모든 지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진작부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협회로 돌아가면 언론은 이제 민성에서 진우로 관심을 돌려 진우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한편 일진은 아버지에게 진우를 자신의 길드에 합류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진우가 자신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혼자서 완수해야 할 개인적인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오히려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우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진우는 아버지에게 자신도 진우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그것이 매우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형제, 즉 진우의 삼촌에게 맡겼다가 진우의 끈질긴 요청으로 계획을 바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진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진우에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도전적으로 묻고 이 질문은 진우로 하여금 자신과 진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결국 진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우와 함께 가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만듭니다. 한편 협회 직원들은 언론이 진우를 애워싸지 못하도록 바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백은 진우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며 언론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피곤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우는 그럴 필요 없다고 고집합니다. 진우는 놀라운 속도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최 씨는 진우가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체적으로 강해졌는지에 충격을 받고 백은 진우의 움직임을 간신히 눈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우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인지 궁금해하고 진우 자신도 이제 남은 것은 적절한 장비를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진우가 경매장이나 전문 상점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직원에게 화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비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원이 용도를 묻자 진우는 던전의 강렬한 열기를 견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망토와 몇 개의 반지를 살펴보며 가격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혹시 할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지만 직원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만약 장비를 보호하는 유리창을 깨는 데 성공한다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진우는 직원의 말에 놀라며 유리창을 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먹을 내지르려는 순간 직원이 끼어들어 방금 한 말이 농담이었다고 설명하며 유리가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진동만으로도 경보가 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농담이 지나쳤다며 사과하고 진우는 약간 민망해합니다. 진우는 짜증이 난 듯 직원에게 차라리 진짜 무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무기 전문가는 그를 짧은 검과 단검이 진열된 곳으로 안내합니다. 걸어가던 중 무기 전문가는 진우가 어떻게든 유리를 손도 대지 않고 금이 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한편 진우에게 특히 견고한 단검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는 그 무기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카사카의 동리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진우는 최근 자신의 상점에서 구입한 카사카의 단검을 꺼내 직원에게 이 무기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지 묻습니다. 직원들은 자신 있게 이 단검이 약 1억 골드에 팔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처음에 단지 280만 골드만 지불했기 때문에 이 가치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우는 상점에서 산 아이템들이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어쩌면 탐욕의 오브를 굳이 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진우는 화장실로 가고 장면은 백호 길드 본부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백은 진우의 엄청난 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그의 두 번째 각성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수도 있다고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백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 접근한 건 아닌지 자문하며 진우가 끝없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헌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진우의 집으로 옮겨지며 진우는 언론이 마침내 집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일은 그녀를 기쁘게 하는데 이제 평화롭게 학교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협회가 그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진우를 도발하듯이 그녀는 만약 원한다면 TV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제안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에 끌려들고 싶지 않다고 간청합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건 자신의 통제받기라고 인정한 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울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 말에 진아가 놀라고 그의 계획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 순간 진우가 문 앞에 나타납니다. 진아가 진우의 친구 중 한 명이냐고 묻자 진우는 사실 그가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곧바로 진에게 다음 주에 진우와 함께 일하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진우가 가볍게 신호를 주자 곧 상황을 이해하고 바로 게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밤이 되자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고 진우는 조용히 진아를 확인하며 이제 모두가 자신이 S급 헌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드디어 잠잠해진 것 같으면서도 안전을 위해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까 탱의 수호자들을 소환하지만 곧 3명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탱에게 원래 4명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수호자 중 한 명이 네 번째 수호자는 진우의 이전 공격 중 하나에 의해 천장으로 내던져졌고 그림자 추출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3명의 수호자면 충분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과 2명의 일반 수호자를 진아를 감시하도록 남겨둡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동안 진우는 구역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병사들 중 일부에게 지역을 순찰하도록 명령해 평화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 위로 우리는 곧 장엄한 마법의 비행 짐승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진우와 진우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우는 하룻밤을 묵게 해준 것에 대해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진우는 집에서 도망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진우는 이어서 진우에게 ES타워나 마왕성에서의 일에 대해 묻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진우는 크게 놀랍니다. 어쨌든 그는 이미 S급 헌터이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단순히 더 큰 힘을 추구하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진우의 마음가짐은 진우에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이후 웅장한 마왕성 내부에서 진우는 물의 반지와 바람의 망토를 착용한 채 자신의 최신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는 마지막 층에 거주하는 마왕 바란을 처치하라는 임무를 받게 되며 보상으로 그림자 교환 능력을 위한 룬석과 능력치 30포인트가 약속됩니다. 도전과 주어진 보상에 들뜬 그는 66층으로 순간이동합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진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들은 집을 나갔다며 놀라워하고 아버지는 무심한 듯 보이다가 갑자기 기절합니다. 다시 악마성으로 돌아가 진호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투 한가운데에서 그는 투스케를 소환하고 탐욕의 오브를 건네줍니다. 투스케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발사해 몬스터를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연의 감명을 받은 티누는 앞으로 투스케의 능력을 언제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진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깨어나 진호가 자신을 방문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아내는 쓰러진 것이 과로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하고 두 사람은 의사의 암울한 설명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른바 영원한 잠의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사람이 잠에 지배당하다가 결국 끝없는 잠에 빠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진호의 아버지는 왜 이런 끔찍한 병에 걸렸는지 의아해했고 의사는 만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특히 이 병에 걸리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심지어 그의 친구나 친척 중에 사냥꾼이 있는지 물었고 이 질문에 그는 물론 그의 아내까지도 자신들의 아들인 진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호의 아버지는 답답함을 느끼며 혹시 이 잔인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경 지역에서는 한 사냥꾼 부대가 순찰을 돌던 중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마법의 비행 괴물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머리를 긁적이며 저게 대체 뭐였지? 라고 의아해하며 멈춰 섰습니다. 다시 마왕성으로 돌아가면 진우는 최근의 전투 이후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6개의 별도 팀으로 재편성했으며 각 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2가지 간단한 명령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모든 적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가증을 발견하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략으로 인해 허가증 외에는 전리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효율적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80층에 도달한 이후로 그의 진행 속도는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지연의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하던 중 그는 갑자기 자신의 MP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누군가가 그의 A팀을 집중적으로 노리며 계속해서 그의 병사들을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우는 이곳의 적이 고레벨 오크팀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팀을 소환해 돌려보내고 직접 조사하러 나섭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B팀마저 공격당한 것을 발견하고 적이 정말 강력하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이 안 됩니다. 그는 투스케의 팀이 A팀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적은 더 멀리 있던 B팀을 공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진우는 이적이 투스케가 상대하기엔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더 약한 상대를 골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우는 다음 목표가 아마도 아이스베어 분대일 것이라고 추리하고 곧 악마 기사 몇 명이 아이스베어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악마 기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곰들을 박살내고 진우는 은신 모드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신의 활약에 만족한 그는 은신 모드를 해제합니다. 기사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다가오지만 진우는 재빨리 그 공격자를 처치합니다. 이후 다른 두 명의 공격자가 전투에 뛰어들지만 그는 손쉽게 그들을 찢어버리고 리더만 남깁니다.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겁먹은 듯 뒤로 물러섭니다. 그 순간 진우는 마수들도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오래된 궁금증을 떠올리며 결국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녀석들도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구나 라고 확신합니다.